7, 6, 5, 4, 3, 2, 1.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여러분들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서브가 있습니다. 백핸드로 넣는 서브가 있고, 그 다음 포핸드로 넣는 서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서브라고 하면 배드민턴 경기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서브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서브를 잘못 넣거나 또 잘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서브를 갖다가 내가 좀 불리하게 넣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서브를 내가 너무 강력하게 잘 넣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경기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수행평가에도 관련되어 있는 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선생님이 서브 넣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서브, 포핸드 서브, 백핸드 서브, 또 다시 말해서 쇼트 서브, 그 다음에 롱 서브. 보통 쇼트 서브는 백핸드 서브를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롱 서브는 포핸드 서브를 많이 넣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차근차근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과제 할 때 열심히 연습해서 수행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집중해 주세요. 셔틀콕은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종류의 셔틀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깃털을 이용해서 서브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백핸드 서브, 쇼트 서브라고 합니다. 짧게 넣는 서브를 얘기합니다. 짧게 넣기 위해서는 백핸드 서브를 하는 건데, 셔틀콕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할 때 이 하트 모양으로 손을 갖다가 이 깃털을 잡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까이 와서 이 하트 모양을 잡고 깃털을 가볍게 하트 모양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살짝만. 그쵸? 그 상태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오른손을 잡았지만 왼손으로 하트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잡이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왼손잡이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라켓을 내 왼쪽 갈비뼈 밑으로 놓습니다.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셔틀콕 방향, 요 고무 콕 방향은 라켓 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켓 면을 안 바라보면 파울이 돼요. 이게 깃털하고 이 콜크랑 같이 맞았을 경우에는 소리가 어떤가 보세요. 소리가 좀 둔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파울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콜크만 맞아야 됩니다. 콜크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깃털하고 콜크랑 같이 맞으면 파울이에요. 이 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콜크만 맞을 수 있도록. 근데 맞을 때도 어떻게 맞아야 돼요? 정중앙에 맞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공이 잘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콜크를 중앙에다 위치시키고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공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콜크는 라켓 면을 바라보고 깃털과 동시에 맞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톡 손목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팔로 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됩니다. 이렇게 치면 별로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또 파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반칙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그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립. 뭐라고요? 그립. 그쵸? 여기는 뭘까요? 머리. 라켓 헤드. 헤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라켓 헤드가 갈비뼈 끝보다 높이 올라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헤드가 갈비뼈보다 낮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 그립은 위로 올라오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서브부터 바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상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립이 위로 올라가고 헤드가 갈비뼈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허리선상에서 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쇼트 서브. 그쵸? 이런 식으로 한 3개만 더 보여줄게요. 소리도 아주 이쁘죠? 이렇게. 이번에는 쇼트 서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롱 서비스, 롱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 쇼트를 가르쳐 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롱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길게 서브를 하는 거예요. 길게 보낼 때는 아무래도 힘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도 좀 편해야 되겠죠. 우리가 백 방향이 자세가 편한가요? 이게 포핸드 방향이 편한가요? 포핸드 방향이 힘을 더 쓸 수가 있나요? 백핸드가 더 힘을 쓸 수가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라켓면이에요. 라켓면. 우리가 아까 전에 쇼트 배웠을 때는 백핸드이기 때문에 약간 손으로 따진다면 손등으로 쳤어요. 손등 라켓면하고 손하고 똑같이 봤을 때 손등으로 쳤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그쵸? 라켓면. 근데 포핸드는 뒤집어서 라켓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쵸? 손바닥 방향으로 쳐야 돼요. 손바닥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발 모양 한번 볼게요. 다리. 오른발이 나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왼발이 나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손으로 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 다리를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세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포핸드 스윙을 할 때 다리가 걸리는 게 없죠. 다리가 걸리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핸드 서비스, 롱 서비스는 여러분들 깃털을 갖다가 잡고선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뜨리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핸드로 스윙을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정확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게 노란 공으로 보여줄게요. 형광 노란색으로. 여기 보면 팔을 최대한으로 라켓하고 셔틀콕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공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던지게 된다는 소리는 스윙은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확도가 떨어져요. 배드민턴 서브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공을 던지면 안 되고 공을 중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떨어뜨리는 그 시점에 바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위치랑 그 힘을 갖다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왼발이 앞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왼발이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팔을 쭉 펴서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라켓 손바닥 방향으로 해서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너무 많이 뺄 필요도 없어요. 배드민턴은 살짝 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쯤에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윙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다. 여기서 그냥 바로 꺾지 말고 쳐서 그 다음에 팔로스로 꺾어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연속 동작으로. 자세 취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퉁. 그렇죠? 팔을 끝까지 뻗어준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팔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손목을
손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가 가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퉁. 그쵸? 다시 한번 퉁. 손목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롱 서비스, 포핸드 서비스, 여러분들이 얼마큼 좋은 궤적을 그려서 멀리 나갈 수 있는가를 선생님이 볼 거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공을 임팩트 치는 방법을 배웠다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야 되는지, 어떤 궤도, 어떤 궤적으로 해서 날아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까지 날아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서비스 먼저 얘기할게요. 쇼트 서비스. 백핸드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입니다. 네트. 네트 보이시죠? 네트 상단에서 너무 많이 서비스를 할 때, 쇼트 서비스를 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격을 당하겠죠. 쇼트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의 네트 걸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트 살짝 위로 올라와서 살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서브예요. 그래서 바로 공격을 안 당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봤을 때 선생님이 네트랑 여기 라켓으로 선생님이 가상의 선을 그려놨어요. 쇼트 서비스는 이 궤도로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바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쇼트 서비스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서비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낮게 날아와서 상대방한테 바로 공격을 안 당하게 하는 게 바로 쇼트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럼 포핸드, 롱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가까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예측을 뒤바꿔서 길게 보내게 되면 앞에 있던 상대 선수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뒤에 가서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있었을 경우에, 뒤에서 상대가 받아쳤을 때는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해도 나한테, 우리 쪽으로 날아갔을 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길게 보내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롱 서비스는 길게 저기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 뒷부분까지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궤적은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 네트에서, 상대 네트에서 상대가 휘두를 수 있는 이 스윙 궤적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쇼트 서비스가 공이 떨어져야 되는, 셔틀콕이 떨어져야 되는 위치랑, 그 다음에 롱 서비스, 포핸드 서비스가 넘어갔을 때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갖다가 한번 선생님이 움직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쵸? 상대방 코트에 보면 여기 서비스 라인이 있어요. 이 서비스, 쇼트 서비스는 이 서비스 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넘기기만. 이 서비스 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 라인을 낮게 날라서 이 서비스 라인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상대방이 이 위치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롱 서비스는 뒤로 가서, 이 코트, 상대편 코트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두 줄, 거의 엔드라인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죠.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서 상대가 아무리 세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치려고 해도,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을 받을 때는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롱 서비스의 목적입니다.